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오늘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하게 됩니다. 자, 이후로는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대행을 맡아서 탄핵 심판을 지휘하게 될 텐데요. 퇴임 전에 박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 심판의 결론 나와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논란도 있었고 그 일정 자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탄핵 심판에 대한 전망이랄까요? 또 변수들과 관련해서 전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이었던 노희범 변호사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명절은 잘 쓰셨습니까? 예, 잘 쓰셨습니다. 예. 현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잡혀있는 증인신문 일정은 2월 9일까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네. 이제 추가적인 증인을 더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만약에 네. 2월 9일까지라고 본다면은 이제 다들 관심사가 언제쯤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인데 언제쯤으로 봐야 네. 될까요?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인 예. 그 3월 초에는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우선 뭐 박한철 소장도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이거는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내부에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박 소장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언급을 할 수 있었다. 네네. 예. 물론 뭐 박 소장이 뭐 헌재 소장과 재판관의 공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뭐 국회와 정치권의 그 어떤 뭐 작심한 비난을 좀 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예. 사실 그러면서도 9명의 재판관으로 하여금 탄핵 심판을 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비록 자신은 이제 임기 만료로 나가지만 최소한 8인 체제의 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의 결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아마 박수장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내부 재판관들 사이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문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고 계신 건데, 예. 어찌됐건 이제 시점은 그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2월에 열리게 되는 이를테면 심리에서 계속해서 이제 변론이 나오겠습니다만, 양측에서 상당한 법리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남은 쟁점이라면. 우선 아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예. 그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서 엄격하게 증거 조사를 해달라라는 그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이것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탄핵 심판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모두 준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응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증인 신청이라든가 뭐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상당히 그 불만을 많이 그 표출하고 있거든요. 예. 재판부가 이제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래서 아마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엄격하게 준용해 달라라는 그런 주장들을 계속적으로 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회 측이나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예.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만을 엄격하게 준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법리적인 공방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이거는 대부분 이제 탄핵 사유에 대한 사실 인정에 관한 다툼입니다. 결국 대통령은 탄핵 사유를 전부 부인하고 있고요. 예. 재판부 입장이나 이제 국회 측에서는 어느 정도 증거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뭐 증거 조사나 증인 신문은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에 그렇다면은 대한, 만약에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추가 증인 요청을 해도 헌재가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핵심적인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맞췄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군요.
뭐 계속적인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가능성이 나온다면 지금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중대 결정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헌재에서는 형사 재판에 모든 것을 준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전원 사퇴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변론 절차에 영향을 미칠 거는 같습니다. 예. 뭐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단도 없고 또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변론 절차를 이끌어 나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박 대통령 측에 본인이 직접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대리인단을 새로 선임하라라고 예. 아마 요청을 할 거고요. 그 대리인단을 새로 선임할 동안에 약간의 그런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새로 대리인단이 만약에 이제 이건 저희가 극단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만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했다. 그 이후에 새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그러면 이 변호인단 측에서 이 사건에 대한 준비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 하면 이건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통상적인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는 예. 그런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이번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그렇게 준비 기간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예. 이 탄핵 심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심리해야 된다는 것은 이 재판이 시작하기 처음부터 재판부가 일관되게 그런 주장을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신속한 심리를 통해서 빨리 결론을 내겠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또 다른 사건과 달리 박 대통령 그 탄핵 심판 사건의 쟁점이라든가 진행의 흐름 이런 것들은 일반 법률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지금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다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새로 대리인단이 선임이 되더라도 새로운 대리인들이 전체적인 흐름이나 방향,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바로 변론 절차에 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긴 하겠으나 그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지금 고영태 씨 신문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잠적 상태죠, 고영태 씨가. 예.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고영태 씨가 탄핵 사유에 부합하는 그런 진술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증인을 신청하는 것은 오히려 그 진술은 아마 증언은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고영태 씨를 증인으로 꼭 신청해서 증언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그 고영태 씨의 검찰에서의 그 진술, 그다음에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탄핵하기 위한 겁니다. 예. 그래서 다만 고영태 씨가 지금 2월 9일 12차 변론기일에 이제 증인신문 일정은 잡혀 있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점을 비춰보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심리 기간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우선 재판부로서는 12차 변론기일에 이제 출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만 그때도 출석 요구서가 송달이 되지 않고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재판부 입장으로서는 고영태 씨의 증언을 들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핵심 증인들의 증언들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 측에 그렇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최순실 씨 관련 증언 내용이 이제 어찌됐건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가 최근 발언은 고영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다 모의를 해서 나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다면은 이 반론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물론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예. 지금 고영태 씨의 진술이나 이 진술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고영태 씨의 어떤 진술이, 실제, 사실 인정에 고려가 안 될 경우를 상정한다면 반드시 고영태 씨의 증언을 들어야 될 이유는 없고요. 예. 탄핵 사유에 대한 사실 인정은 다른 지금까지 많은 증언을 한 핵심 증인들의 증언으로도 충분하고, 기타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회고라든가 검찰의 수사 기록이 상당 부분 증거로 채택됐는데요. 예. 그 부분만으로도 사실 인정을 하고 그런 심증 형성에 어려움이 없다면 반드시 고영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언을 들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었던 노희범 변호사였습니다.